시작할게요. 그럼 이 논문이 왜 불친절하냐고 제가 느꼈냐면은 어 이게 현재 지금 이 논문을 쓴 야린 갈 교수님의 사이트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그 박사과정 논문이 이렇게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몇 가지 챕터가 있어요. 근데 이 논문은 그 중에 한 챕터의 일부분인 거죠. 그래서 총 페이지는 10페이지지만 사실 이걸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뭐 어펜딕스가 몇 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수식을 이제 다 보셔야지 이제 모든 게 이해 가능하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막 100%다 이해했다라고 얘기 못 하고요. 솔직히 거의 어떻게 보면은 수식 기반의 논문이어가지고 읽으셨다면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베이지안 머신러닝 쪽에서는 의미 있는 논문이어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아마 이게 도규님하고는 계속 해가지고 좀 아실 텐데 아마 다른 두 분은 처음이셔가지고 이제 살짝 이제 인트로 부분을 좀 넣었어요. 그럼 대체 왜 이 베이지안 머신러닝 해야 되냐?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일단 불확실성에 관련된 건데 이 불확실성에 관련된 거는 뭐 크게는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이랑 이제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사람을 권리가로 예측했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중요하게 되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사각에서 뭔가 딱 끼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 이게 사람이었는데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경우 그냥 지나치게 돼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잘 모를 경우에는 일단 멈췄다가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모른다라는 거를 좀 이제 컴퓨터도 이제 모른다라고 내뱉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논문은 제가 오늘 발표 준비 내용하면서 보니까 논문 내용보다 이 사전 지식 부분이 저는 훨씬 더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지안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베이즈룰하고 이제 식이 되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의 목적은 사후 분포라고 하는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알아내는 것이 저희의 이제 어, 최대 목표인데 이거는 이제 가능도 함수랑 이제 사전 함수랑 곱해가지고 연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후 분포를 찾는 게 생각보다 접근이 되는 게 많지는 않아서 뭐 계산량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근사시킬지 이런 쪽으로 요새는 발전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 베이지안 방법론을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가 좀 다른데요.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값이 하나고 고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제 뭐 뉴럴넷을 진행하게 되는데 반면에 베이지안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확률 분포예요. 하나의 값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똑같은 확률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예측값에 대한 불확실성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원했던 이 사후 분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방법론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는 변분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테리어 분포를 알기 쉬운 분포로 근사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풀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분포가 두 분포가 있을 때 이 두 분포가 얼마나 근사한지를 이제 뭐라 그러지 평가해주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엘보를 최저값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랍아웃이란 개념은 아마 딥러닝을 조금 공부하셨다면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 텐데 이 주 목적은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노드를 드랍하고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해가지고 일반화 능력을 기어 테스트 셋 예측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뭐 이제 좀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이 논문의 시작은 크게 딱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딥러닝에서는 uncertainty에 대한 표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베이지안 러닝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제 연산량이 되게 많아가지고 코스트가 비싸서 많이 쓰이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기하게 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는 모델 변화 없이 그냥 좀 로우 코스트로 불확실성을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점과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일반 뉴럴 네트워크의 드랍아웃 방식이 베이지안 어프로치랑 어떤 유사한 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처음으로 보여준 논문이었어요.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아웃풋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자, 이제 논문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랑 굉장히 먼 부분이에요, x 값이. 대신에 이제 이 fx가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는 베리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uncertainty라고 하는데 이 소프트맥스 아웃풋에서도 보면은 똑같이 그냥 높은 값으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이 여기서 들어간 이 인풋 X는 트레이닝 데이터셋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측정할 수 없이 그냥 하나의 높은 값만 계속 나온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었던 거고요. 일반적으로 소프트맥스 함수가 뭐 일종의 threshold 혹은 이제 비교값에 의해 가지고 가장 높은 이제 그런 probability로 가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뭐 여기 사진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0.9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뭐 숫자 1이 0.7오고 숫자 7이 0.7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소프트맥스는 그 답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함수 자체가 uncertainty를 대변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문 내용이긴 한데 다 수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드랍아웃 공식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로스 펑션인데 그냥 뭐 참값과 그 예측 값의 차이의 이제 기대값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된 항을 이제 추가하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방법론에서는 이제 주로 이 코베리언스 펑션을 통해서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 당연히 수식을 보시게 되면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이 코베리언스 펑션 자체가 이제 함수값에 닮은 정도를 나타내고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정규 분포의 다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좀 따라올 만하신가요? 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게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항상 가장 쉬운 무언가를 가정으로 해서 이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에만 특성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저희가 원하는 그 사후 분포값을 직접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콜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사후 분포를 도출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것이 이제 기본 가정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 펑션과 그 베르누이 항을 이제 추가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여기로 가는 게 저희 목표긴 한데 이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긴 하지만 다 어펜딕스에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접근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몬테카를로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접근하기 어려운 거를 약간 기대값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통하고 여기서 다시 이제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정규 분포 항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하게 되냐면 그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레스넷처럼 레스넷이랑 되게 유사한데 그 에러 그 식을 약간 변형해가지고 에러 톤만 따르게 되게 되면은 이 또한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원했던 함수로 분포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방식을 이용한 건데요. 이걸 통하게 되면은 이제 에러 톤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분포 형태를 이루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마지막 공적 식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특히 이 부분이 뭔가 되게 유사하게 되는데요. 어 이게 논문에 일단 그 전에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원하는 사후 분포를 도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근사할 수 있는 형태의 값을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로 잡고 두 번째로 이제 베레이션 인퍼런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몬테카를로 접근과 리프라메터라이제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뉴럴 네트워크 드랍아웃 형태랑 되게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의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드랍아웃 기본적인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방금 했던 식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 앞에 항들은 RMS 쪽 부분을 나타내가지고 크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항들이 되게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드랍아웃을 한 역할이 베이지안 프로세스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어,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결국 이 두 항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그 이 첫 번째 그림이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스탠다드 드롭아웃 with 에버리징이고요. 이제 이 나머지가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이제 베이지안 방법론으로 이제 가게 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막 예측은 하게 되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이제 약간 색깔로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더 분산이 크다라는 점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이것도 드랍아웃을 활용한 거긴 하지만 액티베이션 펑션이 좀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렐루를 썼고 여기는 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걸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 특성상 이게 뭐지 미분이 잘 안 된다고 했나 해가지고 왼쪽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숫자 1을 이제 엠리스 데이터셋인데 숫자 1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영향을 보이는지인데 처음에 이제 1로 이제 잘 하다가 나중에는 뭐 5나 7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이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는 건데 이게 소프트맥스 인풋이었고요. 여기가 소프트맥스 아웃풋인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가면 갈수록 특히 이 중간 부분에 5에 대해서 이 언certainty가 굉장히 높게 되는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드랍아웃을 했을 때는 뭐 당연히 뭐 RMS가 가장 낮았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에도 적용을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일단 먼저 이제 수렴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뭐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모델이 좀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좋다는 건데요. 이제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유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랍아웃을 베이지안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라는 점, 이 언설텐시 결정하는 요인에는 이제 모델 구조와 사전 분포,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포로 어프록시메이트 할 건지 이 세 가지 요소가 결정 요인이라고 보시면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주실까요? 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12페이지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산할 수가 없어서 KL 다이버전스 아까 앞에서는 뭐 비슷한 분포를 찾아주는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산할 아, 수가 없어. 네. 비슷한 분포를 찾아가지고 그걸 대신 계산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 아, 분포는 따로 있지만 그 분포가 계산하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근사하는 방법론을 쓰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아까 10페이지에서 10페이지 맞나? 그 이거? uncertainty 네, 네. 그거요.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육안으로 보면은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저 정도 베리에이션을 그냥 오차로 생각을 안 하고 언설티티로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조금 이렇게 그냥 약간의 노이즈 같은데 네. 그런 거를 지금 그러니까 좀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전혀 대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 노이즈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언설티티가. 아, 네. 근데도 이게 되게 그렇게 중요한 언설티티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좌측이랑 우측을 이제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들어가는 X는 똑같은데 여기가 이제 인풋이 되고 여기가 아웃풋이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X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 그레이 그 음영된 부분 이전 부분은 이제 약간 트레이닝 셋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트레이닝 셋이랑 이제 꽤 거리가 먼 이런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음, 인풋에서 이제 약간의 언설턴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은 그냥 계속 똑같이 높은 똑같다. 값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네. 인풋에서 물론 좀 언설티티가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체 fx 값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네. 근데 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그냥 궁금해서. 아, 네.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이 uncertainty에 대해서 아직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이런 실험 결과로 봤을 때 분명히 1인데 이게 그냥 기울였다 하나만으로도 이제 7이나 5 이런 식으로 더 높은 확률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음, 이거는 어쨌든 간 그냥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기서 원하는 거는 대체 어떤 얼마나의 확신으로 이런 답을 내냐라는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소프트맥스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음.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는 거예요. 그 백프로파게이션 해가지고 좀 초반이었는데 그때 어디죠? 이제 베이지안 같은 경우에는 확률 분포가 다 있다고 하셨는데 아, 이거요? 이거요. 네. 네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아마 이쪽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 이런 방법론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은 모르고요. 음. 아 이거 제가 이거 중간에 수정을 봤었어야 되는데 아니. 저는 그냥 그, 그 중간중간 그 파라미터 값이 고정돼 있지 않으면은 매번 에폭마다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주면은 이젠 그게 백프로케이션 해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확률 분포를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건가? 근데 저기 적분 계산 필요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뭔가 또 방법이 있겠죠, 당연히. 아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원래식이 뭐 fx 플러스 뭐 오차항 2라고 하게 되면은 음, fx로 하기보다는 이 오차항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음, 좀 바꿔가지고 오차항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어떻게 되지? 주로 이제 베이지안 쪽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하면은 샘플링을 여러 번 한 다음에 이 샘플링에 나온 결과값들의 평균으로 이제 좀 대표값을 나타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혹시 베이지아는 네. 약간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결론을 해석하는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보통?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베이지안이 이제 통계학 쪽에서는 만약에 이제 샘플이 좀 작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사전 지식이랑 이제 가능도 함수랑 같이 곱해서 연산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만약에 샘플 데이터 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결과와 똑같이 간다라고는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머신러닝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공부하고 싶기는 한데 약간 이제 불확실성 쪽에 대해서 이제 알아낼 수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아마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딱 이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확률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데 베이지아는 이제 파라미터가 확률 분포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의 값이 아니라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베이지안 어프로치가 왜 계산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가 다 저러한 분포에서 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정이 되지 맞아요. 않다 보니까 그때그때 샘플링한 값들의 평균값을 구한다라면은 시간이 네, 엄청 연산량이 엄청나죠.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이게 접근이 되는 것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음,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지안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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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 생각엔 역시 uncertainty, 불확실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인트로 부분에 나왔던 건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다시 돌아가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딥러닝은 어떻게든 인풋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을 이제 음, 음, 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음, 이제 단답형 시험을 볼 때 아 이거 모르겠는데 해서 마지막에 찍잖아요. 음, 근데 이걸 맞췄어요.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맞췄어? 라고 하면은 몰라 찍었어. 약간 이런 음,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좀 약간의 오류라도 되게 치명적인 분야라면 뭐 의학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상 하게 음, 되면은 좀 문제가 심할 수가 좀 심각하게 되겠죠. 음, 그래서 그때 그냥 일단 답은 냈는데 잘 음.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네. 뭐 그 딥러닝 그런 머신러닝의 그 블랙박스잖아요. 딥러닝이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인풋 값을 넣으면 솔직히 그 딥러닝을 설계한 그 사람조차도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모르잖아요. 있는데 그냥 네. 아웃풋이 잘 나오더라. 그 익스페리먼트가 결과가 잘 잘 나오니까 네, 그니까 예. 거의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걸 좀 한계점을 보완하려고 그런 거죠 뭐. 네 그런 목적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 그, 네. 그 마지막 쪽에 썼는데 강화학습에서 적용을 했잖아요. 아, 네. 어떤 걸 한 건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어떤 아, 걸 학습을 시켜서 어떤 뭐 데이터를 갖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갖고 좀 잘 된 것 같긴 한데 리워드 보면은 네. 여기도 익스페리먼트는 굉장히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음 단순히 그냥 그 어쨌든 리워드를 최상으로 하게 하는 게 또 강학습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그 그쵸 뭐지? 저도 강학습을 잘은 모르는데 무슨 익스플로이테이션이랑 뭐 예 탐색 익스플로레이션인가? 예. 네.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제 아 거기에서 기존의 방식은 이필론 그리디 방식으로 했을 때랑 이제 언설들을 추가했을 때 방식을 이제 음, 비교한 거라서 그래서 뭐 아,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똑같이 가게 되는데 좀 더 빨리 맞아. 수렴한다는 장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없으시면 제 발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